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채용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직원 채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경력직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 직원이 필요 없는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오너들의 고민이 많잖아요. 그죠?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매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사 문제.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이 두 가지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매출에 대한 거야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인사에 관련된 거는 요즘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칼럼을 제가 6월 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해요.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채용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회사에 많으면 그거는 괜찮은 회사다. 이게 진짜 사업이다.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뽑아서 하면 그건 사업이 아니고 뭐 장사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일견 저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초기 기업들,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게 안 맞아요. 이거는 좀 되는 회사들한테 맞는 거지. 이 작은 회사들한테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옵니다. 저렇게 해야 되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무리를 해서라도 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면 금방 나가죠. 가장 큰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경력직을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이건 대기업들도 요즘 그런데 그래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거를 보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기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교육시킬 시간이 없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교육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애들이 들어오면 뭔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시스템 개선들을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니까, 그리고 같은 업계라면 저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나은 거를 제안해 주지 않을까? 뭐 이러는 거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분야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? 그래서 모르는 분야에 시스템을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요 1, 2, 3번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보면 이 교육 시간 절감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. 이거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교육 시간이라는 게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일주일이나 걸리지도 않습니다. 그냥 숙달이 좀 덜 됐을 뿐이지. 그러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지 교육 시간을 절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훈련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. 숙련도의 문제니까.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는 경력직들이 와가지고 시스템 개선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얘는 더 심하죠. 이런 사람은 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. 지난번에 또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. 첫 번째가 운영하는 거, 운영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. 두 번째가 문제 해결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템 개선. 네 번째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, 세팅. 뭐 이런 건데 그때 말씀드렸죠. 이런 사람 안 나온다고. 이런 사람들은 특히 경력직들은 시장에 안 나온다 그랬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은 시중에 안 나온다. 특이한 케이스에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자기 회사 차린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력직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요거거든요. 숙련도가 좀 있는 사람, 전화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거를 내가 일일이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전화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죠.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노하우의 문제입니다. 신입사원도 전화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신입사원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메일도 잘 쓰고 뭐 이런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. 이 필요한 스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경력이 있으면 스킬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역할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경력직이 오면 자기가 알아서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자꾸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냐? 내가 할 일이 애매하니까 그런 거예요. 내가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는 경력직이 들어오든 신입이 들어오든 무조건 일이 잘 안 됩니다.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들어와가지고
어느 정도는 있겠죠, 그죠? 근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와가지고 봤는데, 여기 뭐 일할 게 별로 없어. 일도 잘 못 시켜. 이렇게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경력직은 빨리 나갈 거고,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눌러붙어 있겠죠. 그런 사람은 괜히 연봉만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,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. 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. 이런 환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. 이거는 대기업들 얘기예요. 이건 대기업들 얘기고 작은 회사들은 저런 사람 들어와도 감당이 안 되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필요한 사람보다는 필요한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아는 방법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어느 분야에 지금 사람이 필요한 거냐 기본적으로 이 역할 여기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? 아니면 여기서 시스템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냐? 아니면 여기서 이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냐? 여기서 뭐 컨텐츠 만들 사람이 필요하냐? 요거를 먼저 정하고 그 위치가 정해지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가 명확하죠. 랜딩 페이지 만들고 신청받고 여기는 딜리버리하고 경험 상품 서비스하고 그리고 여기는 상품 만들어서 지원하고 여기는 뭐 계약 클로징하고 여기는 단골 고객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컨텐츠 만들어서 단골 풀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노출 챙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일 할 사람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좀 뭐 할지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직, 알바를 채용해서 일단은 사람을 써봐야 됩니다. 그렇게 해보시고, 그 다음에 그게 좀 자리가 잡히면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런 사람이 계속 필요해. 근데 이게 계산해 봤더니 하루 종일 일할 물량이 아니야.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. 근데 이제는 풀타임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규직을 뽑아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또는 필요한 롤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.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대부분 직원 때문에 초기 단계에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괜히 회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창업을 하면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 환상에 빠지는 거죠.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가 뭔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시면 쓸데없는 시간과 돈의 낭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채용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